79년생, 78년생, 81년생 이렇게 바뀌었대요. 다 뭐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뭐 이랬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서울시장을 봐도 오세훈 씨라고 뭐 강북에서 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또 뭐 지금 뭐 당대표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과학고 나와서 뭐 하버드 갔다 오고 뭐 지금 이재명 씨도 뭐 검정고시에서 뭐 사법고시에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꼭 다 잘 사는 사람만은 아니고 어떤 성적이 좋아서 또는 어떤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도 지금 보면은 뭐 이 동네에서 뭐 다 똑같이 뭐 옆집에나 우리 애나 똑같지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가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학벌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과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과정이 다르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입시를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입시가 뭐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무래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외국에서 이게 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또 왜 붙이냐? 애가 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붙이게 된 얘기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너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119 같은 사람이 와서 구해주는데 앞에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막 구했는데 애가 뒷자리에 찌그러져서 깔려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안 돼서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 차에는 애가 있으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찌그러진 차에서 구석구석 잘 봐라,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처음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번역해서 이걸 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붙이는 사람은 사고 나면 우리 애 구해줘라 이래서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차에 애가 타고 있으니까 빵빵거리지 말고 내가 좀 천천히 가도 이해하고 껴들지 말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쓰죠 이거를.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입시에서도 설계를 한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입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또는 이런 학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또는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제대로 모르면 헛고생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입시의 디테일한 걸 알려드려봤자 현재 보상 이야기지 뭐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흐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갈 때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예비 중1, 2죠. 네네. 그러니까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이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어떤 나라들은 아예 딱 정해진 게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미국에 뭐 50개 주를 다 할 수 없어서 제일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 하나 가져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연수가 뭐 3년 아니면 4년인 거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졸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라라는 건데 그렇게 조금 보이는 데도 있고 많이 보이는 데도 있지만 이거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빼고요. 3년 동안 요 정도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라 이런 얘기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등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등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잘했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냥 그런 걸 절대평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섞어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 입시에서 고등학교에 성적을 갖다 써야 되는데 뭐야 누가 잘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등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섞어서 쓴다. 요게 다른 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1년 상관인데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다. 하여튼 외국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 정도. 고교 학점제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조건이 요 세 가지. 네? 일단 출석은 해야 돼. 결석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결석을 좀 많이 해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40점은 넘어야 돼.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30점 맞았다고 졸업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20점만 맞아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들어가면 졸업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이때는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요. 모든 과목이. 그냥 3년 동안 하여튼 이 정도 해야 된다.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수능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건 고심하는 거니까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결정 난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고교 학점제 때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중간에 하는 거, 끝에 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 이런 단어가 낯설어도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모든 애들이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고교 학점제인데도. 그래서 상대평가로 해요. 상대평가는 등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구분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을 준다.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할게요. 선택 과목은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현재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그때부터는 얘네는 이걸로 한다. 등수가 없는 시험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 1학년 부모님은 얘네든 다 등수가 있는 시험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만 이거고 2, 3학년은 등수가 없는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A, B, C, D, E 수, 우, 미, 양가 이런 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I는 뭐냐? 이거는 다시 배워. 이건 미이수 40점 안 되고 뭐 결석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모른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럼 A를 잘한 거라고 친다. 그럼 A를 몇 프로 줄 거냐? 1등급은 몇 프로 주냐? 정해져 있어요. 4%만 주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A는 몇 프로를 주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A를 받는 애들이 많아질 수도 있죠.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한 학교든 전국에 많아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서 애들을 어떻게 뽑냐 이거죠. 대학에서. 네? 나 의대 갈 거예요. 난 다 A야. 나도 다 A야. 나도 다 A야. 누굴 뽑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럼 뭐가 의미 있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현재보다 고등학교 1학년 대신이 더 중요해지겠죠. 네? 지금은 얘나 다 이거니까 고1도 중요하고 고2, 3도 중요한데 이때는 이게 이거니까 고1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1학년보다도 고1 내신에 더 신경을 써서 중학생 과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어려우신가요? 쉽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자, 절대평가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잘 들으셔야 집에 가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시험이다 그러면 중간 기말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서 그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A 뭐 이런 세상에 살았겠지만, 요즘은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서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비율은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90이 넘으면 A, 80부터 89점까지는 B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뭐 70점대는 C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모르죠. 그렇죠? 우리 애가 처음 중1이면 아직 이런 걸 안 받아봤으니까. 그래도 들어는 봤죠. 옆집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런 거 안 받아봤겠지만 중학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A,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떠냐? 고등학교도 이렇게 똑같이 A, B, C 이런 룰로 나옵니다. 현재도. 근데 중학교에서 올 B 맞았어요. 그러면 이 동네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올 A 맞아도 갈 수 있어요. 뭐 올 C 맞아도 갈 수 있어요. 애들 명수만 차면. 근데 이제 뭐 상상고나 뭐 이런 데 가려면 올 A 돼야 되는 것 뿐이지, 이 동네 고등학교 가는 데는 뭐 올 B를 맞든 뭐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성적표도 A, B, C로 현재 나오는데 대학을 갈 때 A, B, C로 하면은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학이 이걸 안 써요. 고등학교 성적표에 A, B, C가 나오는데 이걸 안 쓴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표는 A, B, C로 나오고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 한 과목에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네. 엄마 나는 3등급인데 A잖아. 이런 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네. 그냥 저거는 그냥 문의일 뿐이에요. 이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점수가 중요하고 등수가 없는 시험인데, 상대평가는 반대다. 등수가 중요하고 점수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세요. 얘는 그냥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1등급을 어떻게 주냐? 몇 점 맞아야 주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등수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마다 합니다. 국어다. 그러면 중간, 기말, 수행을 더해서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요. 어느 학교나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12까지 돼 있죠. 그럼 전교 12등은 1등급이냐? 그게 아니고 비율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3, 4, 10이고 200명이면 2, 4, 8, 8명이고 100명이면 4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고보다 외고, 이 대원외고 이런 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1등급 되기가 진짜 치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원외고는 뭐 이거를 좀 한 40% 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는 학교는 알죠. 애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엄마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얘가 몇 등인지 그냥 이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1등이든 뭐 11등이든 뭐 이거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딱 4%여야만 돼요. 4.01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동점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1등, 12등, 13등, 14등이 동점이면 얘네를 다 1, 2 넣으면 4%가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다 1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1등급이 10명밖에 없죠. 학생 개인으로도 손해지만 우리 학교로도 손해죠. 1등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러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300명짜리 학교인데 중간고사를 봤어. 봤는데 100점이 15명 나왔네. 그러면 기말고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렵게 내야죠.
근데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15명이 또 다 100점 받았네? 그러면 수행평가로 점수를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발표를 잘했지만 그래도 넌 인상이 거지 같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웬만큼 어렵게 내서는 안 된다는 걸 학교가 알죠. 그래서 애초에 중간고사부터 어렵게 내요. 중간 쉽게 내고 기말 어렵게 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이 어렵단 말 들어보셨죠? 그냥 배우는 게 많고 시험 범위가 뭐 많고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동점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내니까 중학교 때는 이 정도면 맞아라라고 주는 문제가 이만큼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제가 적고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 이런 게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기서 대기하는데 여기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구 어머니 누구 수학 엄청 좋아졌어요. 아주 빨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빠르게 푼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어렵게 내요. 어떻게 어렵게 내냐? 어려운 문제만 낼 수 없으니까 빨리 풀면 다 풀 수 있게끔 천천히 풀면 다 못 풀게끔 문제를 많이 내거나 계산을 복잡하게 내는 문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생각하고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손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쓰는 거를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 다 경계선에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니까 아주 어려운 것뿐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문제도 다 어렵게 된다. 여기 빨간 선은 뭐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주요 과목이 요 정도 나와야 인서울 하는구나. 주요 과목이 여기 나온다.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인서울이 안 되는구나. 주요 과목이 여기 나온다. 우리 애는 대학을 안 가겠구나.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 경계선이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초6이고 중1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건 제가 여태 얘기했죠. 네. 시험이 어려워지면 뭐 우리 애만 어렵나? 다 어렵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네 중학교가 1개, 이 동네 고등학교 1개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이 무조건 다 여기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간다고 칠게요. 자, 중학교에는 과목마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얘는 수학이다, 영어다, 그러면 A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주느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보통 30%는 넘게 줘요. 시험을 너무 어렵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나 과목에 따라서 40%가 A일 때도 있습니다. 45%가 A일 때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30%는 A를 주니까 그냥 30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 학교는 딱 100명씩 있다고 칠게요.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100명, 한 학년이. 그래서 30명이 A라고 칠게요. 자, 그럼 고등학교 갔습니다. 얘네가 그대로 갔으니까. 그러면 30명 A 중에서 1등급은 몇 명 되냐? 4명.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지금 A 받았던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26명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26명은 똑같은 A인데 1등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6명 중에서 7명만 2등급. 근데 얘네 더하니까 11명이니까 아직도 19명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19명 중에서 12명만 3등급. 아직도 7명이 남아있죠. 얘가 4등급. 그러니까 A가 만약에 40명이었다면 1, 2, 3, 4등 다 합한 게 40명이에요. 이게 지금 B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A만 이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뭐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없이 그냥 그대로 갔는데 3등급이 나오거나 4등급이 나오는 애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건 없다. 등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등수가 있는 세상으로 가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역전은 힘들어요. 역전은 거의 힘들어요. 2배 이상 많이 하지 않는 한 역전은 힘들어요. 중학교 때 만들어진 실력이 입학과 동시에 그대로 성적이 나오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6, 중1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고등학교 갈 때까지. 최소한 2,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A에 만족하면 안 된다. 어떤 A가 될 거냐를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겁을 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고 10반이 있어서 300명이라고 친다면 우리 반 1등만 1등만 2, 3등이 2등급 4, 5, 6등이 3등급이니까 야, 만만치 않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가 대학을 가는 입시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학생, 여러분 다 일반 학생이잖아요. 뭐 체육하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이런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처음 보셔도 상관없어요. 또 자꾸 설명하니까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 이름으로 뽑는데 이거는 교과가 내신이란 말이에요. 내신으로만 뽑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입시 설계자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내신을 절대평가로 뽑는다고 하면 A, B, C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표도 등수가 없는 시험이죠. 그죠? 모든 A들이 는 아니지만 주요 과목이 올 A인 애들이 꽤 많을 수 있죠. 한 학교에. 근데 전국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다 의대 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누굴 뽑냐 이거죠. 아, 이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목이 다 이런 거라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신으로는 애들 뽑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1 내신 이거 가지고 못 뽑는다는 거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은 고교 학점제가 아니니까 1, 2, 3학년이 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요 과목이 다 올 1등급이 내가 한 학교에 몇 명씩 전국에 몇 명 모아보면 몇천 명 넘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다 의대 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굴 합격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냐 이거죠. 애매하죠. 그래서 뭔가 다른 판단 자료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나 제가 빼먹은 거 같았어. 자, 초6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전면 시행이 되면은 혼란이 있을까봐 현재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애들에게 몇몇 개 학교는 시범학교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중1 엄마의 자녀는 고교학점제 대상은 아닌데 고교학점제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얘네 입시가 고교학점제 입시는 아니다. 입시는 현재 고1하고 똑같은 입시다. 네, 그러니까 괜히 시범학교 가면 더 헷갈리기만 하는 거죠. 왜인 줄 아세요? 고교학점제는 고2랑 고3이 같은 과목을 들어요. 성적을 같이 낸다. 현재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는 시범학교는 좀 안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내신으로만 뽑는데 대학은 이걸로 가는 게 제일 쉽죠. 왜? 내신 안 좋은 애랑 내신 좋은 애랑 금방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신이 다 좋을 수가 없죠. 등수를 자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전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요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 이 말인데 뭘 보냐. 내신 성적과 학교에서의 활동으로 두 개를 섞어서 뽑는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랑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럼 요 설명을 한번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얘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요 과목이 다 2등급인 애가 있고 3등급인 애가 있다. 그러면은 같은 학교다. 한 명 뽑는다. 그러면 2등급을 뽑는 겁니다. 2등급과 3등급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예요. 누굴 뽑느냐? 2등급을 뽑는 겁니다. 학교가 달라도 그냥 숫자만 보고 뽑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뽑느냐? 자기네들 마음대로 뽑아요. 2등급이랑 3등급이랑 학교가 달라요. 누굴 뽑느냐?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 활동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열심히 한 애를 뽑는데 누가 열심히 한 애냐?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식당이 맛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백종원이가 맛집이야. 이런 맛집이 되는 거죠. 왜? 그냥 그 백종원 맘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대학 맘이에요. 그냥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왜 떨어진 거야? 비밀이에요. 그런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내신이 안 좋아도 얘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 대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내신이 안 좋아도 이게 좋으면 합격하니까 이게 중요한 전형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전형이에요. 알았어. 그럼 이거 누가 기록하냐? 네, 학교 선생님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나 이렇게 적어줘요 라고 낼 수도 없는 선생님도 있어요. 내지 마 이러기도 하고, 내도 안 적어주는 학교가 있고, 내면 그대로 적어주는 학교와 선생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중에 반영을 안 하는 게 이제 몇 개 생겼어요. 그거 안 해도 되냐? 묻는 부모님이 많아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줄었죠. 학생 입장에선 좋아졌죠.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뭐가 안 좋아진 거죠? 내가 내신이 안 좋아서 이걸 열심히 해서 가야 되는데 몇 개 할 게 없으면 역전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단점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얘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요. 조국시 딸 때문에 이게 확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 안 하는 거 막 생기고 이런 건 더 넣냐 마냐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학교가 이걸 넣냐 마냐는 너무 디테일한 정보니까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또 달라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둘 다 학생부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둘 다 합쳐서 그냥 학생부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등급 숫자만 본다. 숫자만 보니까 일반고랑 그냥 대원 외고랑 있으면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일반고가 유리하겠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는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막 공부하는 애들이 막 별로 없어. 그런 시골 막 교육력 낙후된 데는 더 유리하겠네요. 더 유리한 거예요.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애를 걸러내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학교에서 활동은 아예 안 봐요. 얘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중간, 기말, 수행평가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얘는 얘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얘는 왜 만들었냐면 이걸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이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내신으로만 봤는데 얘는 내신을 등급, 몇 등급이야 말고 다른 걸로 본대요. 무슨 말이냐? 2등급인 애가 있고 3등급인 애가 있어요. 여기서는 2등급이 무조건 이기는데 여기서는 3등급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겼냐? 민사고잖아. 그러면 안 돼요. 얘가 무슨 대원 외고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불법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는 2등급이 떨어지고 3등급이 붙은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걸 봤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뭔데?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일반고 분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제가 설명드립니다.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일반고가 아닌 특목 자사고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아니, 걔네도 유리하면은 일반고만 유리라고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여기 불리했으니까. 여기는 불리하지 않게 해야 되죠.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고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 말이에요. 일부러 일반고를 분리하긴 하진 않지만 여기서 분리했던 특목 자사고가 여기서 분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는 일반고가 분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특목 자사고는 다 유리하냐? 대원외고면 다 유리하냐? 대원외고 같은데도 내신이 3.5등급. 이 정도는 돼야 유리하지. 대원외고 5등급이다. 근데요. 왜? 대원외고 정도 갔으면 뭐 못해도 성균관대는 가려고 하겠죠. 인서울이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원외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신이 뭐 대원외고 5등급이다 그러면 성균관대 못 가요. 비교과는 반영하고 반영 안 하고 뭐 이런 차이. 이런 건 뭐 똑같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는 일반고가 대학을 못 가냐? 가요. 가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뽑는데 일반고가 50%면 특목 자사고가 50%예요. 그럼 뭐야? 얘네가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얘네는 전국의 고등학교 긁어 모으면 100개라면 얘네는 전국의 고등학교 모으면 뭐 1500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절반밖에 못한다는. 꼭 서울대 뿐이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목 자사고에서도 내신이 좋아야 나. 여기서 내신이 안 좋을 바에 차라리 일반고 가는 게 낫다. 일반고 가서 잘하면 이걸로도 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서 말한 비교과를 여기 반영하고 여기 반영하지만 이거를 확 줄여놨어요. 자, 여긴 자기소개서고 그러니까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다 이런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비교과 활동은 나 상 많이 받았어. 이게 꽃이에요. 나 학교에서 대회에서 상 30개 받았어. 이게 꽃이라고. 근데 그거 반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 요양원 가서 150시간 봉사했잖아. 그게 대단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거 반영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는 로봇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학교에 공식적으로 로봇이 없어. 로봇 동아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했어. 그래 좋아. 반영 안 됩니다. 내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 읽었잖아. 오 대박이야. 썼는데 이제는 반영이 안 돼요. 읽어도 꽝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요 밑에 거예요. 임원활동 기본이 반장이죠. 반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공부 잘하면 반장 돼요? 인기 많은 반장 돼요? 인기 많은. 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가 반장도 되죠. 네. 그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인기가 별로 없어. 그럼 반장이 안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닥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동아리, 공식 동아리. 예를 들어서 난 다행히 방송 쪽 가고 싶어. 다행히 우리 학교 방송반이 있어요. 잘 됐죠? 그 방송반만 이제 갔는데 10명 뽑는데 40명 왔네. 그럼 40명을 다 받아주지 않아요. 10명만 받아요. 어떻게 하냐? 그 선배들이 뭐 면접도 보고 또는 뭐 가위바위보야. 뭐 사다리 타라 뭐 이래요. 떨어졌어. 그럼 얘는 다른 동아리라도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식 동아리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지침 동아리를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왜? 남들이 다 안 가니까. 물론 건강엔 좋은데 아이씨 나 방송인 돼야 되는데 동아리로 낼 수가 없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방송 대원 연구 동아리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별화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죠. 맞죠? 그죠? 설령 방송반을 갔어도 방송반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있는데 내가 무언 차별화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있는데 차별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딜러 활동, 나 로봇인데 로봇 동아리도 없네. 아이씨. 내가 로봇을 열심히 막 전시회 나가고 막 그랬어. 안 돼요. 왜? 학교 안에서의 행사만 쓸 수 있어요. 우리 학교가 로봇에 관심 있는 행사를 안 해줘요. 없어요. 행특, 담임 선생이 1년 끝나고 쓰는 겁니다. 네? 고1 담임이 1학년 끝나고 고2 담임이 2학년 끝나고 고3은 중간에 하니까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써줘요? 얘가 착하고 좋아 이렇게 써주죠. 차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이걸로 역전을 해야 되는데 역전이 될 수 있는 구석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원래 이런 건 있었지만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게 다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있고 여러분은 없어지니까 제가 좀 이따 이런 설명을 계속 하는 거지 몇 년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다 이게 없어진 세상에서 뭐 이게 없어졌어요 뭘 얘기하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전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한 학기만 가르치는 과목은 한 학기 끝나고 방학 때 써줘요. 1년을 가르치는 과목은 1년을 가르치고 나서 써줍니다. 뭐라고 써주느냐? 선생님이 얘를 관찰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보니까 수업 태도도 좋고 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걸 써주는 건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애라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써주죠. 내가 뭐 150명, 200명 가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써요?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원래 잘하는 애들만 써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모든 애들을 써줘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정쩡하게 자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은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줘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제 거를 다 복사해서 붙여주죠. 어? 근데 공부 잘하는 걸 붙여주면은 얘가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어정쩡간의 걸 하나 써요. 어? 그냥 수업 태도가 좋으며, 어? 뭐 과제를 열심히 해오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 붙여도 되는 거. 그걸 하나 이렇게 대충 써. 아니면 작년 거 가져와서 다 복사해서 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얘는 복사해서 붙이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독서가 뭐냐? 내가 수업 시간과 연계돼서 어떤 책을 읽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와 연계해서 내가 뭐를 좀 연구했다. 그런 거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써줄 수도 있어요.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뭐 하다가 반장 이렇게 안 부릅니다. 과목마다 부장 학생이 있어요. 학기 초에 뽑아요. 한 학기 동안 나를 도와주라. 서로 손들죠. 이거 잘 손들죠. 그러니까 부장은 주로 어떤 애들이에요? 공부는 못하지만 활발하고. 어? 이게 꽃이에요. 자, 내신이 안 좋은데 내가 성균관대 가야 되겠어. 이거 하나 잘 썼다고 성균관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안 돼요. 뭐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이론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만큼 다른 데서 애들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시로 가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막 바뀌는 상황이니까. 근데 정시로 안 간다고 치고 그냥 수시는 수시대로 남겨둬라 그러면 내신으로 뽑는 전형에 수능 체제를 붙이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신이 더 중요해진다. 현재보다 초6, 중1 내신이 더 중요해진다. 거기에 수능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간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왜냐하면 이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신이 좋으면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자,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만으로 뽑습니다. 내신은 안 보나요? 안 보는 대학도 있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내신을 보는데 주요 과목이 다 1등급 맞은 애나 주요 과목이 다 5등급 맞은 애나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10점이 나든 20점이 나든 논술로 다 역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올 1등급이다. 너는 내신 400점이야. 올 5등급이다. 너는 390점이야. 그럼 뭐 360점이야. 논술은요 600점이야. 근데 논술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합격한 애는 확 좋게 주고요. 네, 아닌 애들은 점수를 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50점을 줬든 60점을 줬든 내신에서 낸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가야 되겠다. 그럼 서강대 작년, 재작년, 뭐 4년 전, 5년 전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되냐?
별로 안 돼요. 왜? 작년, 재작년 논술 문제랑 내 논술 문제랑 너무 달라서 그 푼 게 별 의미가 없다. 답안지는 누가 채점하냐? 그 대학 교수님이 채점한다. 채점하는데 논술을 10,000명이 봤다. 그럼 1명이 10,000개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3개씩 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거는 딱 어떤 사람 1명만 채점한다. 이게 크로스 체크는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내 거를 채점한 교수가 점수를 잘 주면은 합격, 안 주면 빵. 그래서 학교는 모범 답안지를 주는데 교수가 그냥 아이씨 알았어, 우리 자기가 채점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이 정도면 잘 쓴 거 아니야? 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줬어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합격권에 점수를 주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수가 그 다음 해에는 이 정도 쓰면은 좋은 점수 주면 안 되겠어. 막 갔더니 뭐야, 그렇게 쓴 애도 없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재수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재수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네. 우리 애는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금방 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수시에서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로 안 되고 종합으로는 역전이 안 되니까. 경영학과나 영문학과나 이런 거 문과, 인문 계통이죠. 네, 여기는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우리 애가 취미생활이 독서냐 이거 보면 돼요. 네, 초등학교다 한 달에 한 10번, 중학생이다 한 달에 뭐 한 5번, 고등학생이다 한 달에 2번 정도를 나 스트레스 받아서 책 좀 읽어야 되겠어. 걔는 돼요. 걔는 돼요. 야, 책 좀 읽어. 이래서 읽는 애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애는 의대 간다. 우리 애는 기계공학과 간다. 자연계열이다 이거예요. 얘는 논술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수학 천재라고 한다 얘를. 걔는 돼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얘보다 수학 잘하는 애가 역사적으로 없다. 걔는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보단 잘해야 되고 삼촌 누구 뭐 옆집이고 뭐 얘가 제일 잘한다. 걔는 돼요. 만약에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1등이다 수학. 응? 네. 아파트 동 1등 말고 단지 1등이다. 전국에 아파트 단지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수학 1등은 되면 얘는 상위권 대학 간다. 어때요? 금방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되게 쉬운 거예요. 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씨, 안 되겠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정시입니다. 네, 정시 그러면 벌써 이 동네에서는 아유씨, 뭐야. 이러는데 이 동네도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제 말만 잘 들어보세요. 수능으로만 뽑습니다. 내신은 뭐냐, 안 보냐? 안 봅니다. 보더라도 의미 없어요. 논술보다도 더 의미 없습니다. 왜? 이걸 많이 보면 대원 내고 5등급은 스카이 못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 연습이 도움이 되냐? 됩니다. 왜? 수능의 70%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나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는데 보통 얼마 걸리냐? 최소 2년 걸립니다. 최소 2년. 왜? 기출문제 보기 위해서 관련 개념 다시 정리하고 이러려면 최소 2년. 보통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은 수능 준비를 몇 년 해야 된다고요? 최소 2년에서 3년.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고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동네뿐이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동네가 수능 준비를 안 해요. 해봤자 고2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 동네에서 정시로 갔느냐 안 갔느냐 신경 쓰지 말고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도 정시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전형 내신이 안 좋거나 비교과 활동이 안 좋은 애들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동이나 대치동이라고 말하는 교육특구의 일반고, 등록 자사고, 검정고시, 재수생 이런 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덤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시에서 가장 대학을 쉽게 가는 방법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을 좋게 해서. 네. 근데 내신이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논술보다 그래도 이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올해고 이게 내년입니다. 수시로 뽑는 인원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정시로 뽑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대학, 우리나라의 최소 대학이 200개가 넘어요. 4년제만. 그거를 다 싸잡아서 보면은 비율이 1이에요. 그래서 수시는 대부분 교과랑 종합이 대부분을 이루고 정시는 수능 위주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역시 정시보다는 수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6, 중1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 당연하고 또 좀 더 높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의 인기 대학은 얘가 40% 이상입니다. 정해놨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 16개 대학이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2하죠. 얘는 각각 60이 아니라 얘 합쳐서 60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로 보면 얘보다 많이 뽑는 전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게다가 수시에서 애들을 다 못 뽑아요. 중복 합격자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0%는 넘어오니까 5%만 더해도 45, 55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는 필수예요. 이 동네 아이들도 여태까지는 안 해도 됐지만 이해되시죠? 네. 여기 고려학원이 막 서울대 갔어 또 갔어 막 이렇게 쓰잖아요. 얘네가 주로 수시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정시로도 보되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왜 정시? 우리는 수시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바뀌어간단 말이죠.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도 정시로 갈 수 있게 학원이 준비하고 있냐? 자꾸 요구하고 물어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치동에 가야지만 정시로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시니까 디테일한 거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기 그냥 한번 보세요. 서울의 16개 대학은 무조건 정시 40%, 44, 40, 40, 40, 40, 40, 49 무조건 40 넘도록 지정해 놓은 것 중에 8개 대학이에요. 자, 여기까지 수시가 들어가지만 일단 이거 빼고 이거 3개가 수시인데 논술은 안 뽑거나 뽑으면 10%, 교과는 안 뽑거나 뽑으면 거의 10%, 그죠? 그리고 종합은 한 30 몇 %,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종합이 대세인 거죠.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본다. 16개 중에서 나머지 8개도 마찬가지. 서울에 16개 대학 말고 나머지 대학이 더 있습니다. 그 대학은 어떤가 보세요. 니네는 니네 마음대로 뽑아. 정시에서 40%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36, 34, 38, 32, 30, 36, 27, 38, 40 시키지 않았는데도 올라갔죠. 왜? 아까 16개 대학을 목표로 하다가 아 불안하다 이런 애들 받아 먹으려면 얘네도 정시를 많이 뽑는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절로 늘어났네요. 시키지 않아도. 논술은 안 뽑고 그 인원이 거의 교과로 가서 붙고 종합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대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4, 5년 후에는 여기가 더 늘면 더 늘었지. 시키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5% 더 더하고 뺀다는 걸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수능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수능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고려학원에서 설명한 지 몇 년 되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가야 돼. 왜? 다른 거는 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신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죠. 수행평가 부모가 막 도와주는 애랑 지 혼자 하는 애랑 아무래도 공부 시간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동안에 봉사를 한다. 엄마가 사퇴해줘서 봉사하는 애랑 마을버스 사고 가서 봉사하는 애랑 같아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 돈 많고 여유 있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수시단 말이에요.
논술도 그렇죠. 논술학원 가는 애랑 논술학원 안 가는 애랑 논술 준비 누가 더 잘하냐.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하나 수능만큼은 돈 많든 여유가 있든 애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인터넷에 보면은 정시를 늘더라 그래서 지금도 뭐 홍준표 뭐 요번에 뭐 안철수 뭐 여러 사람들이 정시를 100%로 해라 뭐 수능을 더 늘려라 수시를 줄여라 이런 이유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그게 애 혼자의 노력으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정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과 십몇 년 전에는 정시가 대세였어요. 거의 7, 80%. 수시가 조금 뽑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확 역전이 된 건데 이게 다시 정시가 늘어나는 거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조건 수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그렇게 알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성적 계산하는 게 미래의 일이지만 왜 설명하는지는 좀 이따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나는 경영학과 가야지. 그럼 사회라고 생각하시고 난 기계공학과 가야지. 그럼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등급입니다. 4, 3, 3, 4, 4.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받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죠. 1학기 때 이렇게 나오면 2학기도 거의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여름방학이 한 달이 안 되거든요. 그때 뭘 준비해서 성적을 올리겠어요? 못 올린다고 보셔요. 자, 그러면 얘는 3이 하나, 4가 하나니까 3.5등급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어디 가냐? 네, 교과 전형으로 천안 아니면은 네, 춘천이에요. 경기도에도 못 가요. 종합으로 열심히 뛰면 경기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올려야 되겠죠? 자, 내신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미친 듯이 올렸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올렸어요. 그럼 내신 이게 좋아져. 1년 반을 전교 1등으로 산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어디 가냐? 건대 못 갑니다. 교과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건대 갈 수 있어요. 자, 1년 반을 전교 1등으로 살았는데 건대 갈 수 있다. 어때요? 가요? 아싸? 가요? 가요? 안 가죠. 가도 반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대학을 뭘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정시로 가고 싶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뭔 생각을 하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수능에도 반영되지 않는 과목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억울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후회를 하나요? 이때부터 잘했어야 됐어. 이런 후회. 그죠? 자, 이건 좀 거의 뻥이니까 현실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도 2.5. 2.5라는 건 뭐죠? 2 하나, 3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이 안 돼. 응? 경기도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반에서 2등, 3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에서 2등, 3등을 1년 반을 했는데 경기도 가라 이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럼 비교과 활동을 하면 서울에서 원서를 내볼 수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붙었다고 치자고. 그래야 받자죠. 그런다고 건대를 가겠어, 세종대를 가겠어. 힘들어요. 그때 얘가 어떤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때 잘했어요. 그런 후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뭐 저기 중앙대다, 서울시립대다. 그럼 얘 무슨 대학을 갈지 모르지만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나 종합으로는 못 가죠? 그럼 논술 아니면 정시밖에 없는 거예요. 논술이나 정시로 대학을 간다면 미친 듯이 중간, 기말, 수행평가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현실적이죠. 천안. 이 동네는 천안보다는 춘천. 왜? 국립대니까 강원대. 거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경기도 가느니 네. 종합으로는요 경기대 가볼 수 있습니다. 난 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서울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교과나 종합은 안 되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논술이나 정시. 논술이나 정시는 뭐 얘는 다 필요 없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잘하든지 아니면 아씨 괜히 했어 이거 그런 회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어 수학만 잘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죠? 고1 내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교 학점제가 되는 초6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고 걔네는 고2, 고3은 없는 거니까 고1 때 못해도 고2, 고3 때 잘하면 되지 않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1이 중요한데 2학기는 1학기 그냥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좀 압축할까요? 고1 1학기가 중요하다. 고1 1학기가 중요하다. 내신은 1학기 잘하면 따라간다. 못하면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중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고1 1학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어떠세요? 쉽지 않나요? 네. 그거 잘하면 대학을 날로 먹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내신이 좋다. 내신이 좋다는 얘기 뭐예요?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수능 제도 좀 붙이든 뭐 하든 이걸로 가는 게 제일 쉬운 거죠. 왜? 대학 외고랑 싸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걔는 못 오니까 내신이 안 좋아서 민사고랑 싸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보호대든 어디든. 그게 제일 쉬운 거죠.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는 이걸로 안 뽑고 이걸로 뽑으니까 또 연고대도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뽑으니까 그럼 이거 좀 하지 뭐 별로 할 것도 없던데 그죠? 세특만 관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신이 좋으면 잘 관리해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마침 내가 고려학원에서 중학교 때부터 정시 수능 대비 좀 했어. 다 1등급이야. 가끔 만점도 나와. 그럼 이걸로 갈까? 고민해보는 거죠. 언제? 고3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꽃놀이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설명회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엄마들 와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잘하는 애 엄마인지. 왜? 이러고 앉아있어. 못하는 애 엄마는 또 앉아있어요. 왜? 그게 뭐예요?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이 좋지 않다는 얘기 뭐죠? 목표 대학에 못 간다 이거예요. 내신이 2등급이야. 못한 건 아닌데 목표가 서강대네? 못 가죠.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 인서울이 목표야. 내신이 2등급이야. 얘는 되겠네요. 그죠? 인기 대학은 못 가. 그러면 이걸로 가야 되는데 네 내신으로 비교과 붙이면 갈 수 있어? 해! 내신이 거지 같아서 붙여도 안 돼요. 하지 마, 그럼. 그럼, 뭐야? 책 좀 읽었냐? 수학 좀 하냐? 아니? 안 돼, 그럼. 하지 마! 그럼 뭐 남은 거예요? 정시. 선생님, 저 다 못해요. 그럼 몇 과목만 해. 왜? 수학 안 보고 갈 수 있는 대학이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좀 더 대학 수준을 낮추면 국영수 중에 뭐 잘한 거 2개만 본다든지 뭐 이런 대학이 있으니까 일단 몇 개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결정을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좀 빠르고요. 아무리 늦어도 고1 2학기가 끝나는 겨울방학 시작할 때는 해야죠. 너 내신이 의미가 있냐 없냐, 목표 대학 갈 수 있냐 없냐, 교과나 중학으로 되냐 안 되냐, 그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학기나 1학기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세련되면은 여름방학에는 결정해야 되죠. 우리 애는 교과 전형으로 된다. 비교과 좀 해서 종합으로 간다. 아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다 내신. 이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애 3번째 키우는데 첫째, 둘째 해봤는데 중학교 성적을 딱 보면 얘 고등학교 성적이 벌써 예측이 된다. 또는 학원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 중학교 성적이 이건데 고등학교 가면은 대원고 갈 건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야, 학원은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중학교이면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세련되게 중3 겨울방학에 무슨 전형인지 최소한 하나든 2개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고1 내신 1학년 1학기를 잘하고 그리고 수능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2가지 생각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입시에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서울대 안 가는데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니까. 진짜 여기 서울대 매년 보내는 거 못 보셨어요? 고려학원에서?
그리고 서울대를 혹시 안 가고 연대를 가더라도 서울대 가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장 과목 뭐냐? 서울대 올려면 들어라. 이런 과목이에요. 듣는 게 좋아요. 핵심은 꼭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과나 학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인문 별로 없고요. 자연에서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있어요. 권장이나 핵심이. 대부분 뭐가 돼 있어요? 수학, 과학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네, 자연과학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연계열은. 그래서 여러분 카나로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노란색은 뭐냐? 수학의 선택 과목, 미분, 적분,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를 다 하는 게 좋아. 그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흰색은 하나나 두 개는 해야 된다. 이런데 흰색이에요. 자, 여기 물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여기나 여기에 물투를 하는 게 좋아 라고 써 있으면 제가 여기다 모아놨어요. 이 다음 페이지는 꼭 물투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서울대 갈지 안 갈지 몰라. 그 다음에 노란색 학과를 갈지 안 할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물투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아씨 물투 해야 되네?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물원, 화원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통 과목이 고1 때 배우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고1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고2, 3 때 배우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고2, 3 때 배우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현재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건 현재 그냥 A, B, C로만 나와요. A, B, C로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등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거기에 기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은 얘랑 얘가 다 A, B, C, D, E로만 있는 겁니다. 얘만 1등급에서 9등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와 여기가 뭐가 달라지느냐? 현재는 고2, 고3 때 이걸 섞어서 배우는데 어느 학교는 이걸 고2 때 배우고 어느 학교는 이걸 고3 때 배우고 지네 맘대로 해요. 근데 고2 때 배우든 고3 때 배우든 자기 학년끼리만 배우는 게 현재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고2, 고3이 같은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등수 싸움 아니니까. 현재는 등수 싸움이니까 고2, 고3이 같이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뭔지는 몰라도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죠? 네, 어차피 까먹어도 돼요.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이렇게. 그리고 꼭 옆에 A의 비율, B의 비율, C의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의 비율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그래요. 어디 학교는 A가 100%예요. 어디 학교는 A가 7%예요. 지네 맘대로예요. 학교나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올해 처음 반영하는 거예요, 입시에서. 그래서 A를 이렇게 작게 주는 학교가 있고요. 많이 주는 학교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쉽게 내겠죠. 내년부터는 더 쉽게 내겠죠. 최소한 3과목 이상 필수인데 어떤 애 4, 어떤 애 5, 어떤 애 6, 어떤 애 7 들어요. 그래서 입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냥 A가 3개면 만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애들이 듣고 학교도 쉽게 내겠죠, 내년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쪽 과목은 의미가 없다. 듣기만 하면 된다. 서울대에서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차피 몇 년 후에 얘기니까 그냥 자료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서울에만 있지 않잖아요. 지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 잘하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동네 애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뽑으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에서 날고 겨도 이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운이 좋아진 거죠. 네, 그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여기 애들은 유리해졌네요. 예, 중고등학교 여기서 보내면 유리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신만으로 뽑을 수가 없죠. 내신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게 되고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을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보는 애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깔아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잘하는 애가 들어와서 우리 애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미적분 하는 애들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셔요. 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모르고 얘를 지도하느냐 알고 지도하느냐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5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이요, 우리가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문과는 문과 수학이 따로 있어요. 수능에. 이과는 이과 수학이 따로 있었다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오고, 이과에는 이과 애들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왔는데, 이제는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봐서 같이 1등급부터 9등급을 내요. 그래서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고, 이거 보는 애, 이거 보는 애, 이거 보는 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갔을 때 이거 보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이게 보통 문과 애들이 보는 거였잖아요. 이과 애들이 보는 거는 40%밖에 안 되는데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가면서 많이 줄고 늘었죠. 그렇죠? 자, 요거는 보시면 미적분이나 기하는 애들이 많이 늘었네. 이제 이런 거예요. 더 늘겠죠? 내년, 내후년 여러분의 자녀가 갈 때는 이게 절반이 넘을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사탕은 보통 우리가 문과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당연히 합성을 86%나 보는데 뭐야? 얘네인데 미적을 보는 애가 5.4%, 기하를 보는 애가 10%? 뭐죠? 미친 건가요? 문과인데 이런 걸 왜 보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유리해요. 이걸 보면. 네, 완전 유리하거든요. 같다니까 이과란 얘기인데 확통을 봐? 왜요? 수학을 못하니까. 야, 수학 못하는 애가 이 정도밖에 없어? 더 많은데 곧 죽어도 보는 거예요. 유리하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 편은 하나만 딱 보면 돼요. 1등급은 무조건 4% 주는 거예요. 수능은 동점자가 좀 허용이 되니까 4.몇 %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등급내랑 학생 수가 뭔지만 알고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등급내는 뭐냐? 1등급 맞은 애가 100명이 있다고 칠게요.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서 확통으로 1등급 맞은 애는 9명, 미적으로 1등급 맞은 애 84명, 기하로 1등급 맞은 애 6.5명. 즉 이과 시험을 봐서 1등급 맞은 애 9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등급의 대부분은 이거란 얘기죠. 9월달이어도 그렇죠. 자, 요 학생 수는 뭐냐? 학통에 응시한 애들 중에서 1등급 비율. 원래 4%는 줘야 되는데 0.6%? 9월은 1.3%? 그러니까는 학통 봐서는 1등급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7.7%? 원래 4%만 돼야 되는데 거의 2배 아니에요. 그러면 1등급은 그렇다 치고 2등급까지 11%니까. 보면 학통을 응시한 애 중에서 2등급 되는 게 5.3%? 거의 비율이 11%가 안 되네. 반도 안 되네. 4.2% 줄었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미적은 20%? 원래는 11%만 2등급이 되는데 거의 2배가. 그 얘기 뭐예요? 미적 응시한 애 중에 20%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적냐고. 그래서 문과인데도 이거 안 보고 이거 본다. 아, 이것까지는 힘들어. 이거 보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이과, 못하면 문과가 아니고 수학을 잘하면 미적, 못하면 찌그러진다고. 문과, 이과 개통이 없고.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국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응시하는 애들이 거의 70%. 언어와 매체라는 걸 응시하는 애들이 30% 정도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탐 보는 애들은 이걸 좀 많이 보고, 과탐 보는 애들은 이걸 좀 많이 보고 이러네요. 근데 별 의미 없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많이 본다. 얘가 혹시 확통, 얘가 미적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화작을 응시한 애 중에서 1등급 비율. 엄매를 응시한 애 중에서 1등급 비율. 뭐지? 1%, 10%? 뭐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걸 선택하나 보다. 알 수 있죠?
자, 2등급으로 보겠습니다. 예? 뭐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구나. 아, 이게 미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게 합동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보는 애들이 조금인데 1, 2등급을 독차지하고 있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이 중요하죠.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면 문과, 잘하면 이과,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그냥 수학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왜 그런가 설명해 볼게요. 수학은 문과, 이과 중에서 누가 잘하나요? 이과가 잘하죠. 그죠? 자, 국어는 문과, 이과 중에서 누가 잘하나요? 네, 이과가 잘합니다. 네, 그냥 이과가 잘해요. 이과 애들이 국어를 더 잘해요. 네. 자, 영어, 여기 우리 케빈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영어는 문과, 이과 중에 누가 잘하나요? 네, 이과가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과 가요. 솔직히 말해서, 고1 때 전교 20등 안에 드는 애들의 최소 15명은 이과 가요. 왜요? 문과 가면은 취업이 어떻대요? 안 좋대요? 불가능하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대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웬만하면 잘하는 애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너는 좀 그래서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밀어가는 것 같아요. 또 은행 같은 데서도 이제는 뭐 상경계열 출신보다는 뭐 개발자를 뽑는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하면 다 사형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목적을 갖고 인문계열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걔네가 수학을 못해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미적 잘하고 똑같이 국어, 영어 다 잘하는 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과로 가는 게 좋냐 문과로 가는 게 좋냐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직업으로 관계된 학과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뭘 잘하고 못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학과나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입시를 결정한다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는 애나 엄마랑 싸울 일이 없어요. 왜? A니까. 놀아도 A니까. 놀아도 A니까. 놀아서 A 맞으면 더 기특합니다. 자, 그죠?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시험도 어려워지고 또 등급으로 자르다 보니까 우리 애가 3등급,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엄마가 애한테 뭐라 그러나요? 열심히 해, 이 새끼야. 성적 안 올려?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열심히 할게. 그래요? 그런 애가 없죠.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긴 뭐 입시 설명에서 다 알아, 이 새끼야. 그런 얘기하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 갑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집에 안 있는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잘 때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입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부모가 자녀랑 상의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애는 애대로 지랑 비슷한 애들끼리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입시 설명회 가봤는데 애랑 대화가 돼야지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이 좋은 게 입시에서 꽃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내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괜찮아! 논술이나 정시로 가자.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편안하게 해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신경 쓰지 마. 우리 우아하게 수능 과목 준비해서 가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내가 스터디 카페 덜 가고 집에서 부모랑 얘기하고 공부하는 그런 집이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